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의겸 의원 등의 10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그리고 해당 매체 관계자 제보자 A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10억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걸었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당히 큰 금액을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뭐 김의겸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10억. 일단은 억소리가 딱 나왔어요. 10억. 빵. 일단 금액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그 김의겸 의원이 흑석동에서 돈 좀 벌은 거 여기 다 털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분명히 본인이 사과하시면서 네. 수익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약속 지키셨다면, 기부했다면 사실 수익도 별로 못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기부했었습니다. 예. 기부했어요? 네. 집값이 또 많이 떨어졌을 테니까. 떨어졌고. 예. 어쨌든. 네, 어쨌든 굉장히 그 뭐 국회의원 사실은 되게 제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집단이거든요. 월급 받아서 별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200~300도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금이면. 그런데 말 한번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나름대로는 또 당에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0억을 손배수 당하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거 대응하려고 그러면 또 변호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 비용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그런 그 액수다 그렇게 보고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의지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가짜 뉴스를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뉴스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기존의 정치 문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정치인을 상대로 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일반인을 고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이었고 또 도를 넘지 말아야 할 이런 가짜 뉴스성을 계속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것도 지금까지 못 보던 거였는데 어쩌다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 10억 원의 손배소를 건 배경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0여 장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헌법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 측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행위는 국회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 라며 30여 장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의겸 더 탐사 측의 사전 공모 취지 주장도 담겼다. 입증시 면책 특권 주장 난항 예상 경찰 관계자. 김 의원이 사전에 국회 밖에서 이 같은 일을 모의한 거라면 면책 특권 인용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인데 면책 대상이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10억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도 좀 결정되려 봅니다. 물론 이제 10억을 걸었다고 해서 10억 다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고 만약에 김의겸 의원의 이 행위가 면책 특권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라면 이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면책 특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네.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면책 특권은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발언의 주체와 내용과 장소. 1번 주체, 네. 2번 내용, 세 번째가 3번 장소. 장소. 그런데 주체는 국회의원이어야 되는데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됐고 예. 그다음에 내용은 직무상 발언이어야 해요. 그런데 판례에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 2번은 좀 헷갈린다. 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국회에서 행한 발언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그때 국감장에서 그 이야기라만 딱 끝났으면 그럼 이거 장소 국회에서 한 거니까 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라고 강하게 우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는 거죠. 예. 더 탐사가 그때 국회에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언하기 이전에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더탐사 사무실이나 그런 데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 그 범위에 그 대상에서 밖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위자료거든요. 그 민사소송 10억을 청구한 근거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위자료는 뭐냐면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그 피해이고 특별한 가중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2억 정도까지 배상해줘라 이런 2억?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억을 청구했지만 제 생각에 맥시멈 한 2억 정도. 근데 2억이 되려면은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모함이 있어야 되고 전파성과 인지도와 신뢰도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는 제가 해당이 될 것 같으니까 최소한 1억이나 2억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런데 또 형사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형사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무슨 실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벌금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벌금 뭐 끼케 한 1,000만 원 나올 테니까 사실은 민사가 형사보다 더 그 강력한 그 금전적 제재 수단이 되는 건 맞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1, 2억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노리는 게 있어요. 형사 고발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협업 같은 것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샅샅이 이게 밝혀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법원에서 민사든 형사든 판결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록으로서 김의겸 의원이 도대체 더 탐사라고 한 데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가 우리나라 판결문에 그 기록이 될 거라고요. 역사적으로 끝까지 남을 거라고요. 그러면 김의겸 하면은 판결문 이제 법조인들 찾아보면은 아 김의겸 의원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처벌받았구나. 그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아주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못질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모르고 어설프게 달려든 참 김의겸 의원이 참 딱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이 국회 밖에서의 어떤 협업 활동이 구체적인 공모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가정이신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는 이제 형사소송도 걸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장소에서 김의겸 의원실과 그 매체 사람들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정혁진 변호사님 그냥 그분들을 의원 사무실을 불러서 이런 게 있다라고 USB 건네고 갔다. 그 정도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요. 김의겸 씨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무엇을 했었느냐. 한겨레 신문사에서 오래 있었던 기자이면서 그다음에 뭘 했으냐. 제가 봤을 때 제가 판 사람 제일 주목할 부분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닌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대통령 경호가 어떻게 붙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인데 그런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 청담동 바에 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술 먹고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녹취 같은 그런 제보가 딱 들어오면 한 번, 두 번, 10번은 체크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들 경찰에서 낱낱이 밝혀내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번 소송의 단초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있습니다. 협업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스토킹 수사받고 있는 사람과 협업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거는 면책 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질문을 못한다면 배지를 떼야 되는 일이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한 장관이 10억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한 것은 바로 요 맥락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해코지하고 다닐 거다. 그거 못하게 확실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